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네, 너무너무 심심해서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상민의 성격 시리즈와 관련된 책, 그 책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심리 상담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웃었고, 그래서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라이브 상담을 하면 오신 분들이 완전히 대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라이브 상담하시는 분은 그분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알겠죠?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행사는 비교적 저는 잘 끝났고 속으로는 엄청 뿌듯했어요. 라이브 상담에 참가하신 분도 당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좀 더 실마리도 찾을 수 있고 또 스스로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오신 분들한테 참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다. 오늘 난 성공적으로 잘 살았어.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거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북클럽을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4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북콘서트에 갔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 데려놓고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마치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까발리게 하고 그런 상담을 한 거를 어떻게 북콘서트를 할 수 있어요? 물려내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물어줬대요. 오, 놀라워라. 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북바이북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북콘서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럼 대체 북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강의식으로 해야지. 아니 북콘서트는 저자가 자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책은 상담에 대한 책이고 상담 내용이 있는데 가장 리얼한 상담을 해준 거를 그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에서 제가 어젯밤까지 오늘 북콘서트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그건 박사님 문제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 낫겠죠? 또 서점에 출판사에 전해가 물려다오 이러는 거. 진짜 북콘서트에 오시는 참 지성과 교양을 갖추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들을 때 그분은 성향이 뭔 것 같을까요? 리얼리스트! 맞아요. 리얼리스트예요. 여기 리얼리스트 별로 없으신 것 같네. 아니면 있으시면 상당히 열불 나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리얼리스트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북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의 심리는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정답과 같은 뭔가 답을 책을 통해서 얻고 또 심지어는 그 저자를 통해서도 얻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기가 막연한 답을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평소에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막연히 느끼고 또 자기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니 저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감추고 그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죽든가 말든가 해야지 왜 저거를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저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답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차마 그게 내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저가 청춘인가 봐요. 그래 청춘이라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주 쉽고 또 정답과 같은 거를 원하는데 너 문제가 뭔지 아냐. 너 자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직면해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도 저 얼굴을 거울에 딱 보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는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경험으로 첫 번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막연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면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자기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막연해요. 그냥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만큼 더 좋지 않은 것 같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지금보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럴 때 얼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억? 아니야. 1억보다는 5억? 아니야. 그래도 강남에서 아파트를 하나 전세라도 들으면 10억은 있어야 되니까 10억? 아니야. 기왕이면 사는 게 좋죠. 20억? 20억은 또 그럴까? 한 50억? 그 정도는 있어야지.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죠. 그럼 50억. 좋아요. 그럼 50억 당신 삶의 목표로 잡을래요? 그건 좀 힘들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지금 제가 뭐 10억도 꿈꾸기가 힘든데 50억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경험을 이분은 스스로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간절히 뭔가를 바라면서 그거는 결코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놀라운 마음인 거죠. 그러면 너 인생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503호 그분 책임이야? 아니면 뭐야? 아니면 문빠 책임이야? 아니면 뭐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참 진리가 받아들이기가 기쁘시죠? 그 진리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지만 이건 역시 나에게 정답은 아닌 듯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강의의 핵심. 결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라고 하면 자기를 찾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게요. 그게 뭘까? 이거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이 질문. 왜 태어나셨어요? 왜 사세요? 각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도 이 사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당신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만들고 또 나라님이 잘해준다면 또 누구가 우리 회사 사장이 잘해준다면 아니면 회장님이 잘해준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준다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까요? 당연히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낼 때 결국 우리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고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는 노예의 마음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리얼리스트 분들은 진짜 화를 내요. 무슨 소리예요? 나를 노예라고 듣다니. 그다음 휴머니스트 분들이 아주 붕괴해요.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근데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두렵고 상당히 무섭대요. 제가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심리가 노예의 심리예요 이렇게 한번 멘트를 했더니 방송 끝나고 나오자마자 당장 PD하고 작가가 박사님 그런 무서운 단어를 쓰시면 곤란합니다. 왜요? 좀 더 좋은 표현, 순화된 표현이 없을까요? 여러분 노예를 순화시키면 뭐라고 할까요? 뭐 회사원? 직장인? 아니면 뭐 프라임 노예? 아니면 엘리트 노예?
이랬을 때 자기 자신을 찾는다라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건가? 특히 우리는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누구도 누구의 노예가 아닌, 사실은 참 재밌게도요. 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이겼을 때 그 남부에 있는 그 노예들은 전부 다 북군의 깃발을 들고 나서 노예방 만세! 감사합니다 링컨 대통령! 뭐 이랬을 것 같죠? 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 주인님 저를 해방시키지 마세요. 저 이 집 나가면 저 굶어 죽고 갈 데도 없고요. 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닭 같은 지옥이야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조직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라는 그 기사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이거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더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전 사회적으로 이 사회화시키는 아주 재밌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마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노예와 같은 그런 심리 상태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좀 더 독재에서 벗어난다라고 수십 년을 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민주화 운동 몇십 년 했다가 그래도 돈만 더 벌면 노예라도 더 좋아요 이래가지고 돌아갔던 시절이 또 한 10년 있었고 뭐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민주화를 경험하고 또 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민주화를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민주화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그걸 바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겉으로는 다 민주화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냥 독재 시절에 주인님을 모시고 노예처럼 사는 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참고 지내다가 순간순간 거의 발작적으로 갑질하지 마라 갑질 뭐 이러면서 어뢰 반란 뭐 이러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은 또 막말을 어디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더욱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졌지?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지? 자, 그랬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 돼요. 이까지는 강의였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가진 그 황상민의 성격 시리즈 거기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상담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해 그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신기하네요. 이렇게도 상담이 될 수 있나요? 그러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슈가 뭐고 또 그 사람이 문제라고 제기했던 게 뭐고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가 뭐고 또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마치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왓슨이 항상 묻잖아요. 아니 셜록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았어? 범인이 걔인지 어떻게 알았지? 이 사건이 대체 뭐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니 처음에 우리 도착했을 때 봤지 않았어? 단서가 거기 있었어. 난 못 봤는데. 그럴 때 제가 상담하는 것도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분이 되게 상담을 오기 전에 WPI 검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상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를 같이 보내줘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죠. 이 상담은 사연은 내 딸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래요. 그러면
옆집 딸의 엄마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그죠? 이거는 내 딸을 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여기 계신 많은 어느 집안의 따님분들은 다 어머님들이 그런 마음을 한두 번 가졌을 거라는데 공감하시죠, 그죠? 네. 네, 너무 큰 소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네. 내 딸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아까 큰 소리로 대답하신 분이 본인의 사연은 아니겠지만 큰 소리를 읽어보실 수 있겠죠? 네. 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2개월 전 황심소를 듣고 제 자신을 제대로 알고 싶고 아들과 고3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땐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거란 생각에 애들에게만 집중해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고3 딸의 성적이 급락해 대입이 어려운 성적이 나오고 딸의 무기력하고 나태한 모습에 요즘 참 힘이 듭니다.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에 자주 화를 내서 애들과 사이가 더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성적에 맞게 전문대라도 보내자 라고 생각하지만 딸을 보면 화가 나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작년 6월까진 모의고사 성적이 올 1등급이 나와 전교 3등까지도 성적이 나오곤 했지만 점점 공부를 안 하고는 취미생활, 게임, 쇼핑 등에 몰두하더니 이제 4등급을 받아옵니다. 하루 종일 딴짓하고 저를 볼 땐 도끼 눈을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WPI 검사에서 애들 성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애들 둘 다 로맨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고 내가 우리 애들도 파악하지 못한 바보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예상할 때 리얼인 줄 알았는데 휴먼이라 제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남편의 친어머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재혼하셨습니다. 한성격했지만 제 생활 모토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생활해서 그런지 지금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란 없이 조용히 잘 지낸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쁜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애들과의 관계만 빼고 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친정에서도 믿음직하고 해결사 큰딸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애가 이런지 정말 괴롭습니다. 이번 기회에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애들의 기질도 잘 이해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사연으로 상담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상담을 직접 하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자, 이분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가 휴먼인데요. 네, 제가 휴먼인데요. 저렇게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딸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게 이해가 안 간다. 네, 왜냐면은 네. 휴먼들은 약간 좀 다른 사람한테 번듯하게 보이고 막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뭔가 실망을 했나?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실망하면 딸의 성적이 떨어지는 이 새로운 또 이론을 제시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이 지금 이 사연에서 벌써 헷갈려졌어요. 엄마가 휴먼이에요? 딸이 휴먼이에요? 엄마예요. 엄마가 휴먼이죠. 아시겠죠? 놀랍죠, 그죠? 네. 이거 휴먼한테 잘 드러나요. 휴먼은 상당히 빨리 어떤 뭔가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되게 그 파악이 빨리 된 거에 비용을 아주 확실하게 지불하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에서 뭐 어차피 제가 상담해야 되는 일이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상담을 내가 이걸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마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애들하고 좀 대화를 좀 애들하고 좀 대화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뻔히 듣는 이야기. 통령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요. 애들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려고 자, 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딸은 엄마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죠? 도끼 눈으로 쳐다봐요.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그 딸을 보는 휴먼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인연이 지금 엄마를 어디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대화를 하려는 그 훌륭한 엄마의 마음은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선전포고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럴 때 딸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더 많이 하세요.
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 없는 또는 얼마나 뻔한 소리인가를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와 관계없이 이 도끼눈을 치고 뜨는 딸 성향이 뭘까요? 아이디얼리스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은 지가 겪어본 거는 좀 이해가 된다. 예. 엄마에 대해서 도끼눈을 뜨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이디얼리스트 자식밖에 없어요. 네. 로맨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눈을 깔고 잘못했어요 하든지 말도 안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게 로맨이에요. 그리고 뭐 전교 1등 1등급 하다가 4등급을 하는 이런 사고를 치도 아무렇지도 않고 게임이든 뭐 쇼핑이든 취미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이디얼리스트 애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휴먼도 간혹 이 짓을 하는데 휴먼은 원래부터 성적이 그렇게 좋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머니가 모범생 콤플렉스 있지 않느냐?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그게 어머님 스스로가 모범생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나는 되지 않으니까 내 딸은 모범생이어야 되고 내 딸은 나를 번듯하게 해주는 트로피여야 한다는 생각, 남한테 욕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 뚜렷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란 없이 조용히 잘 지낸다는 소리 듣고 있어요. 이거는 휴머니스트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트로피 얻은 거거든요. 네. 모범생 컴플렉스를 구축하려고. 그렇죠. 휴머니스트는 조직에서 윗사람들한테는 옛설 뿐만 아니라 아주 경우 있게 또 예의 범절, 매너 잘 따지세요. 그와 동시에 본인이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권위적이에요. 이것이 휴머니스트의 성향이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러면 본인이 시부모한테 잘하는 참 착하고 좋은 며느리면 딸은 엄마한테 잘하는 착하고 좋은 딸이어야 돼요. 도끼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1등급 유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4등급 죽으려고 4등급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막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향과 또 이 딸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 다이나믹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그럴 때 이 사연을 딱 보면요, 이분은 10년 전에 암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전력 추구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 내 애들이나 잘 키우자 이가 10년 동안 아이들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보상을 받고 싶다. 그래, 내가 암에 걸렸다가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보상을 받고 싶다. 뭐 훌륭한 지적이에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 보상은 뭐가 돼야 돼요? 애가 번듯한 대학에 가가지고 나를 빛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전문대를 걱정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거의 포기했다는 상황이죠. 근데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은 하지만 성적에 맞게 전문대로 보내자고 생각하지만 딸을 보면 화가 나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포기가 됐다는 거야? 안 포기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분의 심리. 저 간단한 사연이지만 엄청나게 이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요, 지난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암에 걸린 분이, 아니 본인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식을 위해서 10년 동안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10년 전에 암에 걸렸으면 암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대개 1, 2년 지나고요. 5년만 지나면요, 대개 의사들은 암에 안 걸린 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분은 당신이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갈급해하고 아주 뚜렷하게 믿고 싶은 거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도 하고 스스로에게서 끊임없이 아마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설득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거는 사실 상담을 하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확인했는데 여기 보면 시댁은 남편의 친어머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재혼하셨습니다. 한 성격 했지만 이때 뭐가 빠졌죠? 주어. 누가 한 성격 했죠? 아버님도 한 성격 했지만 새로 들어온 시어머님도 한 성격 했지만 이게 주어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캐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상당히 며느리 노릇을 잘해서 분란이 없이 잘 지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분이 상담을 할 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중학교 때 어머님을 잃고 시어머님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새엄마를 해서 거기서 남편이 상당히 어른이 되는 과정에 뭐 시어머님이 나름대로 잘 하셨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어른이 되고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본인이 덜컥 겁이 났던 건, 아니 이 꼬마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년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마음을 앞에 살까? 나는 도저히 그러면 안 돼! 라는 심정으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더 올인을 했다는 거야.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고 또 거기에서 본인의 에너지를 얻는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런 걸 모두 다 끊고 이 자식하고 시댁하고 요거 외에는 자기가 거의 뭐 활동을 안 했다는 거야. 고등학교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요. 자녀와의 관계만 빼고 다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아이들과 관계가 이렇게 나쁜 게 이해되지 않아요. 남편하고도 문제 없고 시댁하고도 문제 없고 뭐 친정하고도 문제 없고, 그러면 뭐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냐? 없어요. 우리 집 걱정은요, 빌딩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웬 재수없는 인간인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는데, 이런 분도 고민하고 진짜 괴로워하세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에서 건물 하나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고3 딸이 2학년까지는 성적이 괜찮은데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담임쌤 보러 가는 것도 미루고 있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딸의 엄마 하기 싫은 상태예요. 이 엄마는 이 딸의 엄마를 할 때 어떤 기분으로 엄마를 했어요? 어떤 기분으로?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비밀을 밝히는 순간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식이 엄마의 트로피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이 엄마는 학교를 평소에 갈 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학교 가면 애가 전교 1등인데 그럼 본인이 전교 1등 된 느낌이겠죠. 이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죠. 당연해요. 전교 1등 해본 엄마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전교 1등 해도 야 그건 누구나 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네. 근데 안 해본 엄마는 이게 본인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걸 누리다가 이제는 전교 1등이 아니라 4등급 받는 딸을 뒀다라는 건 본인이 학교에 가면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엄마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1등급 딸 엄마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딸의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죠. 그럴 때 제가 이게 당신 문제입니다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예, 이제 이게 진짜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너의 문제가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상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 상담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와 딸의 관계를 호전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많은 이 사연만 보면 엄마와 딸의 관계를 호전시켜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딸을 좀 잘 달래보세요. 딸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상금을 준다고 해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딸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금 분명하게 했어요. 10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의 모든 욕구를 누르고 애들한테 많이 맞춰줬었는데 요새는 욕구를 누리기가 싫고 참지 않고 화를 내요. 암 수술 후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가족에 집중하고 그 외의 관계는 끊었어요.
이제 이 마음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족에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 자식과 이 정도였는데 그 에너지가 유지됐다면 아마 아마 애가 고등학교까지 안 갔을 거예요. 중학교 때쯤 돼서 벌써 걔는 정신과에 끌고 가가지고 약으로 거의 다스리는 상황까지 됐을지도 몰라요. 강남의 어머님들이 심심찮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왜? 애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이 나름대로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더 푸시하면 웬만큼 하다가 이제 되게 아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사건이 벌어지면 애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가면 되게 ADHD 진단을 주거나 게임 중독 진단을 주거나 또는 우울증 진단을 주거나 이런 진단 하나 받고 거기에 약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애는 우울하게 조용히 이제 삶을 살게 만드는 걸 하든지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고 진단받고 나면 몇 년 동안 이제 아이하고 싸우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2, 3년 지나면 이제 부모가 되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때쯤 되면 이제 아이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고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나는 수능은 죽어도 안 본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러면 집을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하고 나가는 애도 있고 내 집에 왜 내가 왜 나갔냐라고 이제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걸어잠그고 주침 야활하는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집에서 일어나는 특수하고 아주 극심한 사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우리 집에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분명한 패턴이 있는 삶의 이슈고 또 각각의 마음이 드러나는 방식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 제가 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요. 훌륭하세요. 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당신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보다 자선책은 죽었다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고요. 그 이야기를 만일 제가 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왜? 난 문제가 없고 딸한테 문제가 있는. 내가 문제가 없고 내 딸이 나쁜 XX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가만히 왜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참 답은 너무 분명한데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딸이 걱정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딸이 걱정돼서. 딸 인생 걱정돼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가 지 인생을 지가 걱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대신 걱정해주면 그 당사자가 고마워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고마울 거다. 이게 휴머니스트의 소망이에요. 쓸데없는 오지랖을 발휘해서 이 자식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오지랖을 발휘한다. 이거를 본인의 삶이 잘 산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네,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제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랑 딸이랑 떨어뜨려 놓는다. 이야,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가? 유학을 보내면 된다. 예, 유학 보내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딸이 유학 보내는 건 딸이 원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학 가는 건 딸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자기는 싫대요. 딸한테 혹시 물어봤나요? 아니요? 뭐 간단해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남편이 그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 형편이 안 돼서?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미국에 사립학교도 얼마든지 보내고 돈은 문제가 아닌데요. 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건 천천히 이제 신기하죠, 그죠? 네. 자, 이분 마음도 이제 제가 좀 읽어줘야 되니까요. 자, 이분이 그래.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제 이 생각인 거야. 내담자의 문제인식. 내담자 개인의 특성은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휴머니스트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휴머니스트는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 해요. 그리고 자신이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보통 자기 얼굴, 체면, 이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되는 거고 또 친정에서 또는 시댁에서 괜찮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애를 잘 키운 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딸이 공부를 못해. 완전히 그게 망가지는 거야. 딸의 공부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휴머니스트 성향한테는 그게 훨씬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과의 관계가 좋고 또 본인은 재밌는 사람이고 잘 놀아요. 근데 본인이 재밌는 사람이고 잘 놀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끊었대요. 이거는 이분한테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희생을 했는데 인연은 지금 어떡한가요? 지금 4등급이야. 내 인생을 4등급짜리로 만들었어. 자,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WPI 프로파일을 보면 낮은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 프로파일에서 상당히 갭이 있는 이 낮은 매뉴얼은 사실 휴머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무엇으로 내세워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하지만 자기가 중요한 건 관계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이 프로파일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분의 마음 상태, 이분의 심리이기도 하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게 휴머니스트면 자기 상황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딸의 프로파일을 봐요. 딸 진짜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 아주 뚜렷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요 지 마음이 동하면요 상당히 돌격 앞으로 하면서 능력을 잘 발휘해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때려 죽인데도 때려 죽여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딸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아주 엄마에 대한 완벽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보자라는 지금 전투 상황이에요. 그 전투 상황에서 딸이 셀프가 낮고 매뉴얼이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딸은 완전히 토탈 이 파국의 상황으로까지는 애가 스스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국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자기가 좀 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취미생활과 쇼핑 활동과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뭐 그냥 쇼핑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게임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눈물이없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게임하고 쇼핑하면서 노는 딸에 대해서 마음이 짠하게 되죠? 예. 근데 또 아이디얼리스트가 이게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면 본인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빨리 엄마하고 딸 사이에 완전히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엄마가 보는 아이디얼 딸의 모습은 게으르고 주변 정리 정돈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다. 성실하지 못하다. 공부는 안 하고 해리포터와 쇼핑에만 빠져있다. 정확하게 이것이 아이디얼리스트가 배째란 정신으로 지낼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해리포터가 됐든 게임이 됐든 쇼핑이 됐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문제, 전 이분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연을 보면서 상당히 한편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싶대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화가 나고 불안하대요. 특히 딸에게 화가 나는 걸 컨트롤할 수 없대요. 자녀들의 성향도 이해하여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대요. 지금 이분은 뭘 하고 싶으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요. 관계를 개선하려면 누가 누구를 알아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기가 바뀌어야지 그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이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죠? 통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계속 화가 나고 불안한데 왜 화가 나고 불안한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네, 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화가 나고 불안해요? 인연 때문이에요. 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보는 인연 때문에. 또 개성적 때문이에요. 참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성향도 이해하고 싶고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있을 테니 너희들이 좀 어떻게 잘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이분들의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예. 사실은 이게 휴머니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리얼리스트의 마음이에요. 휴머니스트와 리얼리스트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딸을 상담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 뭐 별 결론 차이 없어요. 너가 지금 이 엄마와의 전쟁에서 참고 이겨야 된다. 예. 참고 이기는 첫 번째 전투는 수능까지만 넌 버텨라. 수능 버티고 나서는 이제 적의 공격이 일단 약화될 것이고 너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아이디어리스트 딸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딸에게 화가 나는 엄마의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실제 문제를 몇 가지 입장으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가족에게 집중하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족에게 본인이 뭐 나름대로 요거는 안 얻어먹지만은 본인이 훨씬 분명하게 느낄 만한 그런 보상은 아직 없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서 잘해줬는데 시아버님이 빌딩을 하나 떼줬을까요? 안 떼줬을까요? 안 떼줬어. 뭐 하다못해 차를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어. 근데 언제쯤 빌딩을 하나 떼받는다든지 차를 한 대 새로 바꿔 한다든지 이분 차도 좋아요. BMW인데 더 좋은 벤츠로 바꾸고 싶다고 이분이 주장을 하는데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뭐 남편이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자기는 인정을 받고 싶대요. 이건 나중에 상담하면서 확인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기대했던 가장 큰 모멘텀은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최소한 인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을 가면 그걸 통해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런 차가 날라갔어요. 물론 그 물질적인 그거 자체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딸의 상태가 그걸 인정을 받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망하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할 때 이 시누이 아들이 뭐 어디 지방에 의대를 갔는데 그렇고 나니까 시아버님이 뭐 애한테 차도 사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뭐 용돈도 듬뿍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상담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분의 실제 문제라는 게 현재 10년 동안 사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했는데 그걸 지금 수확할 시점에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가 아니라 일꾼은 이렇게 대기 중인데 수확할 거리가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갈아엎혀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지 못하는 거. 본인이 지금 힘들고 화가 나고 불안한 거는 다 딸 때문이야 라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경로를 현재 차단하고 있는 건 그건 본인은 과거에 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딸의 현재 상태 때문에 더욱더 내가 애한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에서 4등급이 됐는데 지금 더 신경을 안 쓰면 5등급, 6등급까지 어떻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문제는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분은 지금 살고 있고 또 자신의 삶을 본인이 과거를 뭐 회상을 할 때도 엄마로서 자기를 규정하는데만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사실 참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저 삶에 초점이 없다는 건가요?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왜 따로 저 삶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족이 바로 저고 딸이 저고 남편이 저고 시댁이 전데요. 이럴 때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았어요. L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신경을 쓰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이거는 본인도 인정은 일부 하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본인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의 단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가짜 문제, 진짜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봐요. 그럴 때 뭐 진짜 문제는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는 딸의 모습에 화를 내고 있는데 본인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가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 관계에 신경을 쓰면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을 때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삶에 있어 당신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서 사람들이 말 잘 듣고 지내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윗사람을 두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상당히 권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본인의 존재감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부리는 데에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노예들을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될 뿐만 아니라 돈을 열심히 주면서 그 말을 잘 듣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돈만 많으면 노예들을 잘 부릴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노예가 어떤 성향인지 이 노예가 원하는 거는 그냥 돈이라는 하나 모든 거로 다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요. 니들이 돈만 많이 버는데 무슨 잔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휴먼과 리얼 분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저걸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죽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휴먼뿐이나 리얼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데 그게 휴먼 성향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단서는 딸의 아이디얼리스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휴먼 엄마가 딸의 아이디얼리스트 특성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딸이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당히 지금은 별별 없어도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참고 견뎌줘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 아이디얼리스트, 빌 게이츠 다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일본의 심지어 손정이 뭐 이래가지고 또 중국의 마웬. 근데 정작 참 재밌는 건 대한민국에 살면서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디얼리스트를 보면 재수 없는 인간. 문제만 일으키고 말도 안 듣는 인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 딸의 특성과 딸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휴머니스트와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자기를 위한 삶의 프로젝트를 찾는다는 목표를 세운다. 이 부분 휴머니스트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휴머니스트는 상담해봤자 소용이 없다. 먼저 자기 문제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을 할 때는 그 다음에 해법이 너무너무 쉽게 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상담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WPI가 어떻게 또 작동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딸의 삶을 자신의 모습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 현재 내세울 만한 괜찮은 성과가 없는 딸의 모습에 화를 내고 있다. 아이디얼 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 딸이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게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유학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이분이 또 웬만큼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은 또 이후에 또 상담을 또 더 오신 경우인데 제가 두 번째 상담할 때는 거의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사이에 본인이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상담 끝나고 나서 딸의 또 다른 그 다음 넥스트 경로에 대해서 이분이 쫙 조사를 해가지고 또 좋다는 데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되고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 일인가요? 따님이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 걔가 그래도 지금 수능 준비하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놔야지 수능 딱 끝나고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따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놀랍고 훌륭하고 참 제가 존경스럽기는 하지만요. 따님이 어머님이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딸을 컨트롤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근원이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또 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이요 진짜 걱정하는 건 딸인 인생보다는요 본인 인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미 알아요. 또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딸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걸 자신의 1차적인 과제로 삼는다. 그래서 그게 대학을 가든 뭘 하든 그럴 때 딸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갈 때 존재감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멋있게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딸을 유학 보내고 기본 생활이 가능한 정도만 지원해 준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한테 있는 대로 돈을 다 해주면 딸은 현재 지금 살아가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거거든요. 딸이 지 인생 살아간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이럴 때는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딸이 굶어 죽는다고 거의 이 거지 흉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때 죽지 않도록 연명하는 정도만 지원을 해줘야지 결코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 엄마로서 엄마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다시 알려줘야 돼요. 자,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일단 자식은 떨어뜨려 놓고 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본인이 암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은 없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의 이 실패 또는 본인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는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입니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상담이 끝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야 되겠죠? 네, 그건 일요일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다양한 삶의 고민을 가진 분들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기 인식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토요일날 이 귀중한 시간 내서 북콘서트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